안녕하세요. 시골 촌부입니다. 오늘은 낮에 이렇게 여러 개 지역구의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시골에서 물건 만들어서 택배로 이렇게 물건을 배송하고 하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퐁당퐁당 건너가는 징검다리 휴일인 경우에는 거의 주문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 연휴 전날도 그렇고 연휴 다음 날도 그렇고 중간에 낀 날이야 당연히 그렇고. 왜냐하면 배송 기간이 일단 오래 걸리고 이러다 보니까 썩고 하는 건 아닌데도 일단 사람들이 일을 안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없는데, 그래도 한두 건이라도 주문이 들어오면 보내줘야 되니까, 지금 20년 동안 저를 먹고 살게 해준 분들이니까 다만 2만원 3만원짜리가 주문이 들어오더라도 일단은 다 보내야 되니까 자리는 지키고 있으면서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오늘은 또 시스템도 바꾸다 보니까 전화 올 걱정 크게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관악구 갑을 두 지역구를 살펴볼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여기도 당초에는 관악구 갑 57대 43으로 민주당이 이긴 걸로 됐지만, 이 개표기 조작과 또 이 사전선거인수 부풀리기, 개표기에서는 5.2%가 유리하게 나왔고 민주당이, 또 사전선거인수 부풀리기로 해서 19,900명, 거의 2만 명을 숫자를 부풀려서 민주당에 넣어준 걸로 인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그럼 그런 영향을 쏙 빼고 나면 45대 55로 오히려 국민의힘이 이겼다는 그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었고요. 관악구 을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악구 을도 개표기 조작으로 의심되는 조작으로 4.9%를 민주당이 더 유리하게 득표를 받았고, 기계에서 또 사전선거 인수에서는 여기도 43%예요. 여기도 19,000명이에요. 서울이 여기 대략 40% 이상으로 다 조작이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영향을 받기 전, 그러니까 그 사전선거 인수 부풀리기나 개표기 조작까지를 다 합쳤을 때는 58대 39로 민주당 정태호 후보가 이긴 걸로 나오지만, 그 개표기 조작 영향을 배제하고 또 사전선거인수 부풀리기도 이게 없었다고 가정하고 계산해 보면 45대 51로 이성심 후보가 1위를 한 지역입니다. 결론은 이렇게 놓고요. 그럼 이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도출이 됐느냐? 요 관악구에서는 그 재분류한 지역이 투표소가 한 군데 있어서 그 설명까지 할 테니까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은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느냐? 여기 보면 이제 관악구 갑 관내 사전선거 해서 요 이제 집계가 돼 있는데, 여기는 이제 투표함이 두 개 있는 거를 합쳐서 상황표라고 기록이 돼 있으니까 저는 입력하는 게 귀찮아서 진행표를 요청한 게 아니고 상황표를 입수를 해서 지금 입력을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죠. 개표소 상황을 보면 우선 사람이 다시 요 전에 요 선거 개표 결과에 나타난 2823 1570 요 숫자는 한번 보시죠. 2823 1570 관악구가 관악구 보라매동 관내 사전투표, 요 합계된 숫자가 나오는데, 우리는 지금 요걸로만 분석을 했었거든요. 네? 그 공박사님도 이렇게 개표 과정에서는 부정이 없었고 당일 선거 득표율이 정확하다, 그 과정으로 해석하셨는데, 그거를 저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 숫자랑 이 숫자랑 같으니까, 자, 요거를 두 개로 나누어서 보면 기계에서 먼저 분류한 숫자가 이거고요. 분류하지 못한 132개를 사람이 다시
재분류 과정을 거쳐서 나온 게 요 숫자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 숫자를 합친 게 2823이 되는 거고, 또 국민당은 요걸 합친 게 1570이 되는 거고. 그래서 요 그 개표 결과를 보고 우리가 분석을 해왔던 건데, 저는 이걸 나눠서 보자는 얘기죠. 나눠서 보는데 여기 사람이 직접 개표한 요 득표율이 더 정확하다는 가정을 놓고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여기 관악구에서는 또 이제 재분류를 한 그 투표소가 하나 있는데, 그걸 한번 살펴보고 가시죠. 자, 여기에 보면 관악구갑 인헌동이냐 인헌동이냐 인헌동 이 투표소에 보면 4월 11일 날 2시 16분에 시작해서 요 개표 과정이 일단 종료가 됩니다. 숫자를 뭐 얼핏 보기니까 잘 안 보이실 텐데, 1차적으로 여기 제가 이걸 못 믿는 이유가 뭐냐면, 자, 다 보이게 조금 줄여야겠네요. 요 표는 당초에 2시 16분에 처음 저 분류기를 통해서 심사까지 끝났었어요. 도장까지 다 찍고 2시 44분에 공표를 했었어요. 공표를 했는데 이 문제가 있어서 다시 재분류, 기기 번호도 5337번으로 갔습니다. 근데 다시 재분류를 한 결과가 여기는 그나마 비슷한 숫자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이제 제 추측인데, 재분류를 하게 된 배경을 보니까 1596표를 집어넣었어요. 1596표를 집어넣어 가지고 삐리릭 돌렸는데 딱딱 분류되고 분류 못한 거라고 나오고 요 숫자를 합치니까 1595가 돼버린 거야. 개표 과정에서 한 장이 없어진 거죠. 그죠? 그래서 요 심사집계부에서 제가 듣기로는 그 참관했던 분 얘기로는 은행 집회개수기를 쓰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분류한 거를 뚜루룩 심사부에서 받아가지고 세보니까 1595가 아니고, 아니지, 1596. 그러니까 이게 숫자가 여기서 기계에서 헤아려서 온 숫자가 하나가 부족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걸 쭈루룩 세보니까 요 숫자보다 하나가 더 많게 나온 거죠. 예? 그러니까 기계가 분류해, 얘는 저 개표기는 숫자도 일단 카운팅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796. 예? 796을 여기다 분류를 했는데 여기에 모아진 덩어리를 8묶음이겠죠. 그거를 다 집회개수로 돌리다 보니까 하나가 더 나왔어. 그래서 일단 발표는 하고, 예? 이거를 다시 돌린 거예요. 다시 재분류를 해가지고 보니까 일면 얼핏 보기에는 728에서 727이 됐고, 예? 여기는 이제 1596표를 넣은 게 아니고 이제 분류기에서 계산해서 낸 숫자가 1596이니까 교부수하고 같으니까 오케이, 이렇게 돼서 이제 발표는 이게 최종안으로 된 거예요. 근데 이 728에서 727이 되고 796에서 797이 되고, 요 상황이 숫자로는 하나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전에 대구 남구에 참관했던 분이 그 제보해가지고 스카이데일리 뉴스에 나왔던, 언론에 나왔던 내용을 보면 이 728을 구성하는 투표용지하고 727을 구성하는 투표용지하고 이 727은 다 갖고 나머지가 어디에 간 게 아니고 이 구성하는 숫자 저 용지 자체가 달라져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재확인 대상으로 나온 71표, 72표도 얼핏 생각하면 이 앞에서 뭐가 문제가 있었던 표가 다시 여기도 문제가 있는 걸로 됐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남구에서 대구 남구에서 사전 투표할 때 결과를 보면 이 숫자는 같게 나와도 그러면 이 안에 들어있는 투표용지가 같은 게 다시 분류 못한다고 나와야 정상 아닙니까?
근데 그게 달랐단 얘기예요. 그리고 보세요. 분류한 것도 그러면 좋아. 이게 전체적으로 다 됐다고 하면 더불어민주당은 한 표가 다시 했을 때 왜 줄까요? 국힘당은 다시 했는데 왜 늘까요? 당연히 제가 구성하고 있는 투표용지 자체가 다르다고 얘기했으니까 이미 거기서 그 논리는 깨졌지만, 자, 이게 같은 투표용지라고 하더라도, 예? 기계에서 똑같은 표를 넣어서 분류를 했는데, 한 표가 더 들어갔으니까 이게 한 표 더 늘어났다. 그러면은 맞는 것 같지만, 여기서 이미 얘가 분류할 때 차이가 발생을 한 거예요. 예? 그리고 사람이 다시 재확인해서 보니까 여기도 하나는 늘어, 여기가 오히려. 11이었는데 12가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 저는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런 걸 보면 이 재분류를 해서 숫자가 다르게 나온다는 거는 이미 이 투표지 분류기, 얘들이 얘기하는, 제가 얘기하는 전자개표기는 이게 뭐 오류를 떠나서 개판이란 얘기예요. 뭐 오류는 당연히 발생하는 거고, 그런 머저리 같은 기계에다가 뭔가 조작값을 넣어가지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뭔가 조작이 이루어지게 시켰다. 예? 사람 대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똑똑한 놈들끼리 하면은 이 부탁을 받는 놈도 야, 이 뭐 이상한데 이럴 텐데, 이 멍청한 놈한테 돈 주고 뭘 시키면 그냥 뭐 죽인지 밥인지 모르고 하잖아요. 기계도 워낙 오류 투성이 있는 기계를 갖다 놓고 뭔가 조작 코드를 넣어버리니까 뭐 나오는 결과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기계에서 나온 숫자는 못 믿고 이 사람이 재분류한 득표율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표를 계산해 보겠다. 예? 득표를 계산해 보겠다. 그게 이거인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봤던 보세요. 이제 보라매동 관내사전 보시면 어디 갔어? 아니, 관악국합. 보라매동 관내사전 보면 그 숫자를, 방금 있었던 그 숫자를 기계에서 분류기에서 분류한 득표수, 그리고 사람이 재확인 과정에서 직접 손으로 분류한 그 득표수, 이거를 전부 관내, 관외, 당일 뭐 투표소별로 다 입력을 해서 이 합계를 얻어낸 겁니다. 요게 기계가 득표했다고 분류한 수, 그리고 요 빨간색 칸에는 사람이 재확인을 거쳐서 분류한 수. 그러면 대략 이 숫자로 따지면 2% 정도 되는 거죠. 투표수로 따지면. 그러거나 어쨌거나 저는 이 비율이 더 중요하다. 이거는 못 믿겠다. 기계가 엉터리인 데다가 조작가까지 들어갔다. 그래서 보면 당일 득표율에서는 5.9%나 더 높게 나와요. 민주당 박민규 후보가 기계로 했을 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면 기계로 한 총 합계, 민주당 박민규 후보한테 분류된 이 수주를 다 더했을 때는 57%가 나오고, 전체에서 사람 손으로 한 걸로 봐서는 44.9%가 나온다. 요 차이가 6.2%가 되나요? 5.8%가 되나? 자, 5.9%네요. 5.9%.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후보는 사람 손으로 득표율을 계산했을 때보다 기계에서 5.9%, 당일 득표율이 더 높고, 관내는 2.8%, 관외는 10.2%. 그래서 총 득표수를 기준으로 하면 5.2%의 개표기 조작에 의해서 혜택을 받다는 게 결론이고, 그 결과 요 기계 득표율을 무시하고 사람이 직접 분류한 득표율을 총 득표수에다가 곱해서 다시 계산하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당초에 선관위에서 발표한 57대 43이 아니고 52대 48 정도로 격차가 줄어든다. 확 줄어드는 거죠. 그랬는데 여기에 이제 사전 선거인 수가 보면, 자, 제가 단순히 처음에
이 개표기를 통과한 투표지를 기준으로 봐서도 40대 38이면 거의 비슷한 수준? 뭐 한 96% 정도 수준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예요? 거의 한 70, 절반 정도에서 조금 더 넘는 정도. 그러니까 여기 사전선거에서 훨씬 많다는 거 아니에요? 비율로 따지면. 여기 같으면 뭐 한 2만, 1000, 2000 나와야 되고, 여기도 이 비율로 따지면은 한 8000 정도 나와야 되고, 그런데 이만큼이 부풀려졌다. 그만큼이 부풀려진데 그 영향을 쏙 빼고 보자. 그래서 그 가정이 뭐냐면 저는 여기 개표기 조작이 없었다고 가정하고 계산한 이 당일 득표수에 맞춰서 이 비율대로 사전선거에도 득표가 이루어졌을 것이고, 예? 그렇다면 요 비율 대 요 비율을 계산해, 요걸 x로 놓고 계산하면 요 숫자가 나오고, 그럼 17,311이면 여기 벌써 34,000이잖아요? 기계만 해도. 그거 빼면은 여기에 관내에서 16,306표가 부풀려져서 여기에 들어가 있다. 예? 또 이 최종 결과에 들어가 있다고 가정했으니까 요거를 쏙 빼버리면, 예? 부풀리가 없었다는 가정하에 나온 숫자가 이거인 겁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국힘당 유종필 후보가 오히려 이겼다. 예? 45대 55로 이긴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다. 엉터리죠. 그러니까. 예? 관악을도 한번 보시죠. 관악을도 뭐 보나마나예요. 이게 좀 뭔가 조금 뭐 좀 삐까삐까하다, 약간 우세, 뭐 열세 이렇게 얘기되는 지역은 다 그렇습니다. 여기는 뭐 진보당도 들어와 있는데 방금 설명드린 내용대로 하면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후보가 당일에선 6.6%, 관내에서는 2.1%, 관외에선 8.4%, 총득표율에서는 4.9%. 이 4.9%가 사람이 재분류한 득표율보다 기계로 처음에 전자개표기로 분류한 득표율이 이만큼이 더 높다. 사람보다 기계로 한 게 더 높다. 그래서 우리가 증명은 아직은 못하지만 그 개표기 조작에 의해서 혜택을 본 게 5%다. 득표율에서. 그 결과를 반영하면 당초에 선관위에서 발표했던 58대 39가 아니고 53대 44로 그 격차가 일단 줄어든다. 근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지역에서도 사전선거인 수가 19,000명이나 부풀려진 거예요. 전체 사전선거인 수 중에 43%나 부풀려져 가지고 그 부풀려진 숫자를 빼고 계산해 보면 오히려 45대 52로 여기도 국힘이 이겼을 것이다. 그렇게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뭐 지금 계속 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지만 이거 볼 때 뭐 그 정확히 숫자에서는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그 크게 가정한 거에서 뭐 문제가 될 만한 게 없잖아요. 저런 엉터리 개표기보다는 나는 사람 손으로 한 게 정확하다. 그거 가정 넣어가지고 계산하고, 또 사전선거인 수 같은 경우도 공 박사님이 쭉 나름대로 증명하고 추정하셨던 게 당일 득표율이랑 사전선거에서도 득표율이 같아야 되는데 이렇게 뻥튀기가 돼서 나온 숫자는 그만큼이 사전선거인 수에서 미리 표를 만들어서 전부 민주당에다 넣어줘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니까 그냥 그 가정을 넣어서 계산을 해본 거예요. 이게 대략 하여간 그 사전선거인 수 부풀리기에서 43%, 서울 지역은 대략 40% 이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방금 관악갑에서도 35.6, 여기 그나마 조금 덜 나왔네. 그러니까 서울은 대략 40%가 다 넘어요. 평균으로 나중에 이제 그 광역 단위별로 평균을 내 보면은 결과가 나오겠지만, 그래서 이 작업을 계속 해야 되는 이유는 하여간 각 지역구별로 제 썸네일만 보고도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이 와서
그 결과만 우선 보실 수 있게 해놓고 전국 단위 그 통계는 나중에 다 집계가 되고 나면 그렇게 넣겠습니다. 환합 값을은 이걸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